노동 판례 백선 42.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대법원 1991년 7월 12일 선고 90-9353 판결. 해고 무효 확인 등.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병원 Y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 X들은 업무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1989년 7월 19일에 징계 해고되었다. 이에 X들은 Y병원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X들의 노조 설립을 못마땅하게 여긴 Y병원이 가담자들을 선별적으로 해고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Y병원은 구근기법 제27조의 3. 현행 근기법은 제28조에 따라 이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상고하였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근기법 제27조의 3,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그렇다 해서 해고 관련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할 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고하였다. 3. 해설. 1. 쟁점. 법 질서의 실현을 위해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한, 즉 재판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므로 노동 분쟁 중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 즉 권리 분쟁의 심판권도 법원에게 있다. 따라서 사법적 구제 절차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법적 구제 절차는 소송법상의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1989년 개정 근기법은 제27조 2.3체 1항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노동위원회에서 하던 집단적 노동분쟁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의 공법적 구제 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 근기법에는 제2항에서 구제 신청과 심사 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즉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 신설이 해고 관련 쟁송에 관한 민사소송에 관할 권을 박탈하는 취지인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었다. 대상 판결은 이 문제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로 심판 기능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있다. 1. 부당해고 심판은 순수한 사법 기능에 속하므로 이를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비판. 여기서의 사법은 사법부라는 의미입니다. 2.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사법적 법률 관계에 속하는 부당해고 심판을 담당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비판. 여기서의 사법은 개인 간의 법적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3. 부당해고 분쟁은 순수하게 사법적인 것인데 이를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결국 해고의 부당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실체적 법률 관계와 절차법 사이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 4.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따를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당사자 간의 사법상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구제 명령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종국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비판 등이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있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사법상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이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쟁송의 목적을 서로 달리하여 양립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재판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이상 의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국민의 법원 절차에 접근을 방해하는 절차법적 장애 요소를 형성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논의의 확장.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과 민사소송의 관계.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신청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절차를 배타적 구제 절차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절차 외에 차별적 처우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이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마찬가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소송이 허용될지가 문제인데 이는 명백하지는 않다. 생각해보면 차별적 처우가 법률 행위의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일 때는 이를 금지한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사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인데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상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법조항은 강행법규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에서 하는 것처럼 원상 회복시키라는 주장,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중지나 결과의 제과 등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청구할 권리까지 인정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균등한 처우의 보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균등한 처우의 이행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이행 청구권의 내용은 차별적 처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차액의 임금 청구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예방적 금지 청구도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대상 판결의 의미. 대상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민사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 구제 절차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연한 판결이다. 나아가 이 판결은 개별적 권리 분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과 법원의 민사재판권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의 개인적인 별도 코멘트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무란공이시겠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